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법원 현장 교육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는 현장을 자주 찾아다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입찰표 작성이나 권리 분석에서 매번 실수 사례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본인이 실제 응찰할 때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법원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경매 사건 중 주요 사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이한 점은 재매각 사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지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한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초보자는 주의해야 할 사건입니다. 재매각 사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잘못해서 너무 높게 낙찰받은 경우와 권리 분석을 잘못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낙찰받은 경우입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0타경 7187호 사건 중랑구 신내동 전용 10.3평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8천만 원의 신규 물건이지만 재매각 사건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8일 1억 1259만 9,999원에 감정가 대비 141%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의 사건 접수일은 2020년 11월 23일입니다. 당시의 감정가는 8천만 원인데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입찰을 포기하여 입찰 보증금 800만 원은 몰수되었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 점유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단독으로 8,229만 9,999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999로 응찰가를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8,230만 원으로 하든지 여기에 얼마 정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1원을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8,230만 원으로 응찰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런 차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20타경 10만 7,773호 사건 성북구 기름동 SM파크 2차 도시형 생활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의원 자리이지만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 2억 1천만 원이고 최저가는 4,404만 원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 요구는 하였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금액은 임차 보증금인 2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2020년 5월 20일자 등기부등본 을구 순위번호 2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 등기 일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기표를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9월 27일이고 후순위 가등기와 임차권 등기는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 등기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 내용인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본건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말소 기준권리인 근저당권 설정일 2018년 9월 27일보다 빠른 2018년 5월 10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하여서도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 번호 2020타경 108,349호
물건 번호 5번 중랑구 상봉동 CC4.71제곱미터 도로입니다. 감정가는 3억 2,569만 2천원, 최저가는 8,537만 8천원입니다. 2명이 응찰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3명이 공동 입찰한 10억 39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본건은 준주거지역이며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상봉 생활권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에 이릅니다. 참고로 재개발 구역 내 도로의 경우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주택자, 유주택자 구분 없이 입주권이 나오고 총면적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은 무주택자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 권리 산정일 이전부터 분할된 토지이어야 하며 지목과 현황이 도로인 것은 제외됩니다. 2020타경 108,738호 도봉구 방학동 성원아파트 전용면적 34.91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400만원이지만 3번 유찰이 되어 최저가는 2억 684만 8천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유찰이 된 원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 보증금 2억 8천만원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여 지난 2021년 10월 19일 2회차 입찰에서 4억 3,999만 9,999원에 낙찰이 되었다가 잔금 납부를 포기하여 다시 나온 재매각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재경매라서 보증금이 최저가의 20%인 4,136만 9,600원인데 3명이 응찰하여 2억 5,01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임차 보증금 2억 8천만원을 인수하면 결국은 4억 400만원짜리를 5억 3,010만원에 낙찰받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는 잔금을 납부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 4,136만 9,600원을 몰수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번호 2020타경 11만 342호 물건 번호 2번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대호아파트 단지 내 상가 2.65평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5,500만원이고 최저가는 2,252만 8천원입니다. 이번 경매에서는 취하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타인의 알박기로 형식적 경매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황땡천과 황땡선, 황땡연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18년 황땡천 지분이 다시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황땡땡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19년 11월 12일 황땡연 지분 3분의 1이 강제 경매에 나와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는데 행사하지 않아서 이땡환과 주식회사 주땡양행에게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이후 2020년 11월 4일 강제 경매로 3분의 1을 낙찰받은 이땡환과 주식회사 주땡양행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즉 공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 대금으로 공유 지분별로 배분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분이 낮거나 작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물건 번호 1번 275 사건은 3회 유찰이 되어 감정가 5,500만원이나 2,91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물건 번호 2번 268호 사건에서는 결국 합의에 이르러 경매가 취하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준 것인데 행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에서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사하지 않으면 지분 소유자가 늘어나고 권리 행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1 타경 935 사건 중랑구 상봉동 90채 다세대 주택 전용 15.01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7,800만원, 최저가는 2회 유찰되어 1억 7,792만원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은 3,600만원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2018년 10월 16일 현재 최우선 변제 대상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700만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은 낙찰인에게서 명도 확인서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재정비사업이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14명이 응찰하여 주식회사 땡땡 개발에서 2억 4,049만 9,990원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 타경 10만 2,874호 사건 중랑구 신내동 동성아파트 전용 18평입니다. 감정가 5억 8,300만원, 최저가는 1회 유찰되어 4억 6,640만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배당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2억 7천만원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층 중에서 11층으로 시세는 6억 3천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9명이 응찰하여 5억 5,88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갭 투자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타경 10만 4,344호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으로 8층 중 6층이고 전용 면적은 5.47평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 원 이나 배당 요구하였습니다. LH가 임차인이고 배모씨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며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였기 때문에 재임대하면 실제 투자금은 3천만 원이면 가능한데 아쉽게도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이 되었습니다. 차기 매각 기일은 5월 17일이고 이때에는 최저가가 1억 160만 원으로 거의 임차 보증금 수준입니다. 꼭 응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입니다. 2017년식 기아 카니발이고 감정가는 2,200만원, 최저가는 1,408만원입니다. 18명이 응찰하여 리더스 모터스가 1,888만 9천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차순위는 1,762만원이지만 대리인이 참석하여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입찰표와 위임장 본인날을 기재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차순위라서 다행이지만 만약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는데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격 미달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집행관이 사건 번호를
호출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호명하고는 항상 차순위 매수 신청할 것인지 반복하여 물어보는데, 이렇게 되면 초보자들은 차순위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착각하게 됩니다. 차순위 신청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차순위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차순위 신청보다는 오히려 공유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경매 절차를 진행할 뿐 응찰자의 상담에 자세하게 응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절차상 주의나 권리 분석 공부를 하고 응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주택이나 상가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배당 요구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응찰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경매로 낙찰받겠다고 온 것인데 앞으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